안녕하십니까. 산업경영공학과 18학번 발표자 전민준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경영 턴 프로젝트 협동로봇이 4차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대주제인 협동로봇 조사, 협동로봇 대표기업 선정 및 조사 분석, 협동로봇 발전 방향 및 영향력 분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주제는 협동로봇 조사의 협동로봇의 정의, 협동로봇 구성 요소, 협동 로봇 발전 단계, 협동 로봇 산업 분야 조사, 협동 로봇 기업 분석, 비즈니스 모델 분석, 협동 로봇 기술의 향후 발전의 방향, 협동 로봇이 사회와 사업에 미칠 영향 분석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협업 로봇이라고도 불립니다. 인간 팔의 구조를 모방하여 만들어졌으며 로봇 엔지니어, 로봇 엔지니어가 없어도 단순 작업의 경우 몇 분 만에 로봇을 현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업 로봇은 안전 패스의 설치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쉬운 교시 기능을 갖추어서 별도의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도 로봇에게 작업을 교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중소기업형 로봇으로 불렸으며 국내에서는 협업 로봇이라고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협업 로봇의 장점은 물체 취급 능력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장기간 쉬지 않고 물체 이송이나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의 우수한 반복 정밀도입니다. 반복 정밀도는 로봇이 지정된 위치에 매우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산업용 로봇보다도 수많은 반복을 수행하며 지정된 위치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건비보다 로봇이 비싸서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 인간 작업자보다 로봇을 쓰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이 협동 로봇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 모듈과 토크 센서, 충돌 감지, 직접 교시, GUI 기반의 티치 펜던트 등의 다양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토크 센서입니다. 토크 센서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역기전 효과를 통해 전기 모터와 유사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동의 특징은 고정밀 측정으로 미세한 움직임이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즉각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기능 강화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충돌 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토크 센서의 장점은 정교한 힘 제어로 섬세하고 안전한 동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형태의 끼워 맞추기 등 비정형 동작도 가능하여 어떠한 산업 현장에서도 잘 사용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토크 센서 작동에 상당한 전력량이 소모가 되며 토크 센서가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정확도가 감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토크 센서의 제어 방식은 힘 제어와 순환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힘 제어 방식은 설정한 힘과 반력이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모션이 발생하고 순환 제어는 목표점에서 힘 평형을 이루며 평형점을 기준으로 변이가 발생할 때 반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부 협동 로봇은 각 관절마다 감속기와 출력단과 링크 사이에 관절 토크 센서를 설치할 감속기에서 링크로 전달되는 토크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이를 통하여 힘 제어 및 임피던스 제어에
필요한 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협동 로봇의 특징인 충돌 감지 및 직접 교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관절에 설치하는 토크 센서 대신에 로봇의 손목부에 힘 토크 센서를 장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힘을 측정하는 목적으로는 토크 센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토크 센서 자체는 설계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모닉 드라이브가 동력을 전달할 때 플러스 플라인이라는 출력단이 큰 변형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변형이 하모닉 드라이브 출력단에 연결되는 토크 센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토크 센서는 전달되는 토크에 비례하여 센싱부가 변형되며 이를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하거나 변형 자체에 의한 코페신턴스는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 취하게 되므로 적절한 변형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는 로봇의 강성, 즉 토크가 가해지더라도 가능하면 변형이 되지 않아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토크 센서의 설계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협동 로봇은 토크 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확보한 협동 로봇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동 로봇의 발전 단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럽연합에서 연구소와 여러 유명 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독일 항공우주연구소에서 LWR 시리즈 기술을 이전받아 수행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고려대에서 처음으로 협동 로봇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2017년에 하나테크인과 두산 로보틱스에서 협동 로봇을 출시하였고 2018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협동 로봇들이 출시되면서 협동 로봇의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글로벌 시장 규모와 국내 시장 규모입니다. 협동 로봇은 2010년경에 협동 로봇이 처음 시장에 출시되었고 산업용 로봇과는 다른 수요층을 형성하며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다른 시장을 형성하기도 하였지만 기존 산업용 로봇을 대체하는 수요도 많았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 폭발적으로 설치 대수가 증가하여 2019년도에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설치 대수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근 평균 40만 대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 설치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매년 20%,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협동 로봇 기업은 대표적으로 ABB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ABB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4억 달러이며 제조,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BB 로보틱스의 대표적인 협동 로봇 제품은 유미이며 제조와 조립에 적합합니다. 또한 고파라는 협동 로봇은 중형 및 대역 부품 처리에 적합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ABB 협동 로봇의 기술은 크게 센서 제어, 안전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주변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매출 관련해서 매출이 약 500억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ABB 로보틱스와 유사하게 제조 물류 서비스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 로봇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비라는 중소형 부품 조립 및 검사에 적합한 협동 로봇과 모비 플렉스와 같이 다양한 작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기술은
센서와 제어, 안전이 특징이고 ABB 로보틱스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로보틱스는 매출액이 약 1,500억이며 제품명은 HD100 중소형 부품 조립 및 검사에 적합하고 HD300은 서비스와 특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조 물류 서비스에 특화된 로봇입니다. ABB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의 공통점은 제조 물류 서비스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협동 로봇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판매와 리스, 유지 보수와 교육 컨설팅, 구독 서비스가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와 리스 같은 경우는 로봇 설계와 제조, 판매, 렌탈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고 유지 보수 교육 같은 경우는 구매나 리스를 하시고 점검이나 유지 보수 수리를 통한 수익 창출과 서비스업, 어느 산업에 적합한지 컨설팅을 드리는 서비스에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서비스는 구매의 부담을 느끼시는 고객분들께서 로봇을 구매하는 대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판매와 리스로 구분됩니다. 판매는 협동 로봇 자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외 중소기업 및 일반 소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무인 로봇 카페입니다. 유지보수 서비스와 원격 관제 서비스, 금융 서비스, 판매 리스 등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산 로보틱스는 회사와 협력하여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이 무인 로봇 카페는 서비스 로봇 거래처로 분류가 됩니다. 이 외에도 제조용 로봇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두산 제조용 로봇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대기업을 중심으로 LG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들이 주 거래처가 되고 서비스 거래처 같은 경우는 물류업체, 의료기관 등의 서비스 업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것은 용접용 로봇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작업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앞에 보신 두산 로보틱스와 비슷하게 판매할 리스가 주 비즈니스 모델이며 부가적인 서비스로 유지 보수 서비스와 운영, 보수 교육, 원격 간지 서비스가 부가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를 통한 금융 서비스, 렌탈,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로보틱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앞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과 많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서빙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B2B보다는 B2C에 보통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보통 주 거래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매보다는 금융 서비스인 렌탈과 금융 리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통해서 주 수익을 창출하고 유지보수 서비스와 운영보수 교육, 원격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합니다. 협동 로봇이 기술 발전 방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 개선, 직업에 대한 변화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성 개선에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사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산업 재해를 통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 로봇 도입으로 일부 직업이 자동화가 되면서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동화가 돼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재교육과 직업 전환율을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협동 로봇 턴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